오늘은 주로 이제 디스크 탈출증, 그 중에서 이제 연성 디스크 탈출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다 안 하고 싶죠. 어떻게든 다 안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술하는 거, 저도 수술하라고 하면 굉장히 싫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술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디스크 병에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병에 걸리더라도 우리가 초기에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치료해서 병 자체를 키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옛날처럼 뭐 평균 수명이 우리가 뭐 한 50살, 60살이다. 이 정도면은 뭐 한 50대 좀 허리 아프다가 뭐 아프다 안 아프다 한 10년 고생하면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통으로는 잘 안 죽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고생하면 될 건데,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살이고, 그 다음에 그 수명은 여러분이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더 늘어나서, 현재 지금 60대인 분들은 예상 수명이 거의 90살 가까이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뭐 한 50대 우리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무려 거의 40년간을 허리 통증이나 이런 걸로 고생하실 수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실 우리 허리 요통 걸리신 분은 아시겠지만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고 환자분을 많이 괴롭히는 병입니다. 그래서 혹시 걸리더라도 초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서 병을 키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든지 원인을 알아야 디스크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디스크병이 왜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우리가 디스크란 무엇인가, 이 구조, 그 다음에 디스크의 기능, 디스크가 이제 퇴행되면서 나타나는 변성 디스크, 여기서 더 진행되면 디스크 탈출증, 이거에 관한 순서대로 여러분께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디스크 지금 병 걸리신 분도 계시고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경추부터 흉추, 요추, 그다음에 천추, 그다음에 미골 쪽으로 이루어진 뼈들 사이에 있는 이 쿠션 역할이 바로 디스크란 조직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디스크는 수액이라는 말랑말랑한 물을 많이 포함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섬유태라는 이 조직이 있어서 이 수액이 쿠션 역할을 하는 것을 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죠. 즉, 우리 체중의 앞쪽에서의 3분의 2를 이 디스크가 담당하게 되고, 뒤에 있는 이 척추 관절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척추 관절이 대략 한 3분의 1 정도를 체중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 척추 신경이라는 조직은 이 사이에 싹 숨어 있어서 우리 몸의 가장 중심부에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척추 신경이라는 것은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학적으로 이렇게 가장 내측 안쪽에 있게 되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디스크 탈출증이 이런 수액이나 섬유태가 무리한 외력에 의해서 이 뒤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디스크가 퇴행되거나 탈출이 뒤쪽으로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예방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이러한 섬유태는 또한 이 신경근 자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통증 전달 신경들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급성 염좌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경우, 그러면 이런 인대들이 조금씩 틀어지는 건데, 그런 인대가 틀어질 때 나타나는 통증들이 바로 이 신경 자체로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안에 수액이 있고요. 그 주위에 섬유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동차의 타이어처럼 완충 역할을 하게 되고 지지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디스크는 나쁜 놈이 아니죠. 굉장히 우리 생체 내 조직에서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충격을 흡수하면서 또한 동시에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서 관절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허리를 비튼다든지 굽힌다든지 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디스크가 없으면 불가능한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디스크 말고 또 다른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디스크만이 체중을 지지하지는 않죠. 이것들이 이제 척추 지지 근육, 코어 머슬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동물과 달리 우리가 서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근육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런 근육들이 제 역할을 해야 우리가 사실 직립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싸고 있는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다양한 층의 근육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우리 몸을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자른 단면도인데요. 앞에서 보였던 이게 척추뼈가 되고 이게 디스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는 척추 신경이 지나가게 되고요. 그 주위로 싸고 있는 이러한 그 살색,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척추 지지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호위병처럼 우리의 척추를 뺑 둘러싸고 있는 그 근육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근육줄이 약하게 되면은 모든 체중이나 압력이 다 디스크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근육들이 잘 발달된 경우, 꾸준히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이 디스크로 가는 압력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근육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우리 체중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일상적인 생활의 압력이 디스크로 가지 않고 대부분 그 주위에 있는 버팀목하는 근육들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디스크가 받는 피로도는 훨씬 줄게 되죠. 하지만 이 근육이 약할 때는 이러한 이 상체 체중이라든지 이 모든 압력들, 운동 시에 걸리는 압력들이 다 디스크로 가게 돼서 디스크 자체의 퇴행을 빨리 진행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그 등 쪽 근육들이 강하게 되면은 결국 외부에서 오는 충격들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돼서 디스크 자체의 그 손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퇴행성 디스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MRI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커매지는 MRI를 그 디스크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퇴행성 디스크다, 아니면은 변성 디스크다, 아니면 까만 디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수액이 있어야지, 수액이 있을 곳에 수액이 있어야 하얗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 흐트러지면서 그 안에 그 디스크 자체의 변성이나 섬유이 찢어지면서 생기는 이런 병들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은 앉아있기가 힘드시고 아침에 그 세수할 때 허리 굽히기가 힘드시고 그다음에 주로 요통을 호소하시게 되면서 그 다리 쪽 통증은 대개 이제 그 무릎 위 정도까지 오게 됩니다. 이거는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약간 증상이 틀린데요. 디스크 탈출증은 신경 자체가 눌리면서 그 무릎 아래 발가락 쪽, 발바닥 쪽으로 쭉 뻗치는 증상인데 반해서 이 퇴행성 디스크 자체는 주로 요통만을 호소하는 경우로 대개의 경우는 디스크 탈출증의 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오시면은 대개의 경우는 뭐 한 2, 3년, 길게는 뭐 5, 6년 정도 그 평상시 좀 허리가 많이 아팠다 그러십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리가 땡겨서 못 살겠다 이런 분들은 이 퇴행성 디스크, 즉 변성 디스크가 그동안 한 5, 6년, 6, 7년 쭉 계시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디스크가 터진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건 퇴행성 디스크는 마치 감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크 탈출증으로 가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퇴행성 디스크 때 치료를 잘 받으시고 생활 관리를 잘 해야 디스크가 터지는 탈출증까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MRI 사진인데요. 이 색깔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다 좀 어둡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정상적인 디스크는 이렇게 하얘야 됩니다. 마치 햄버거 모양처럼, 자세히 보면 햄버거 모양 같죠? 얘는 햄버거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밑에 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이 가운데 뼈 보시면 이 뼈 위아래 색깔이 조금 바뀌어 있죠? 이 위쪽의 디스크는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 안 된 경우고요. 이 다음 단계가 바로 이렇게 뼈까지 변하는 퇴행성 디스크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고, 여기서 심해질 경우 이제 디스크가 터지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단계에서 병을 막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수술하신 분들은 대개의 경우는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단계까지 가신 분들입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수술 쪽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뭐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은 다른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제분들의 허리 건강을 생각해서 지금 듣는 것이니까 그것들을 좀 참조해서 듣기 바랍니다. 우리 디스크 이런 변성을 결국은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예방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숙지해서 이러한 위험 인자들이 어떻게 디스크 변성을 일으키는지 그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허리 근력이 제일 중요하죠. 허리 근육이 강한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디스크 변성이 안 오고 디스크 변성이 온다 할지라도 그 허리 보호 기능에 의해서 디스크 탈출증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자세 불량입니다. 우리가 자세가 안 좋을 경우 그러한 자세에 의해서 디스크에는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거 1번, 2번 근력과 자세 불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허리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느끼는 이러한 모든 디스크병의 대략 한 90% 이상이 생활 습관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든 몰랐든 간에 몰랐으면은 몰라서 만든 경우, 알 경우는 알아도 자기가 잘못 행동해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좀 이해하셔야지만이 우리가 병을 대처할 때 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앞으로는 또 재발이 안 돼서 이런 고소행을 안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직업적인 과부하, 무거운 걸 많이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흡연, 술 드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체중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 체력이 약하신 분들, 그다음에 좀 우울증 있는 분들, 뭐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요인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실 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허리 근력, 그다음에 자세, 그다음에 직업적인 과부하를 조심하자. 이 정도. 한 가지 더 하면 담배 피지 말자. 네, 그 정도 4가지만은 일단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인자들입니다. 진단하는 거는 뭐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퇴행성 디스크는 이제 MRI가 당연히 제일 확실합니다. 이거는 연성 조직을 보는 조직이기 때문에 CT에서는 이러한 디스크의 그 연성 조직의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MRI를 우리가 찍는데요. 뭐 그 MRI를 확인한 다음에 그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이제 그쪽이 정말 확실한지 아닌지 디스코그래피라고 해서 통증 유발 검사가 있습니다. 디스크 검사. 그걸 통해서 확진하게 됩니다. 이건 실제 MRI 촬영과 디스코그래피 하는 장면이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보존적 치료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게도 안 될 경우 그 외 고주파 치료라든지 아니면 내시경으로 이제 통증 신경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래도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면 뭐 수술적 방법을 고려하는데, 저희 목표는 이제 이런 치료를 안 하고 초기 단계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뒤에 보이시나요? 이 뒤에 허연 거?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신경이 지나가는 이 통로는 우리 몸의 제일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거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치면 우리는 소변도 볼 수가 없고 대변도 볼 수가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느낌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들이 바로 이 척추뼈 내에 보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이제 뒤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디스크 탈출증이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디스크병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이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쉽게 줄여서 그냥 디스크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워낙 많은 병이고 게다가 통증도 워낙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한번 당하면은 그 통증을 도저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통증입니다, 이건. 이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이렇게 디스크가 유지되죠. 근데 디스크가 이렇게 터져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 줄기 자체가 어떻게 되죠? 신경이 이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렸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모든 기능이 들어있는 이 신경 자체가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여기 이렇게 넓어야 될 안에 신경관이 보시면은 이 시커먼 디스크에 대해서 다 막혀있는 양상입니다. 이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쪽 바깥쪽으로 신경이 빠져나가는 부위인데요. 이런 신경 자체가 눌리면서 이제 허리 통증뿐 아니라 엉치 통증, 그 다음에 다리 쪽으로 저리고 땡기고 시리고 좀 더 심해지면은 마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 대소변 장애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디스크가 근데 조금 나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50, 60 넘어가시면은 많은 분들이 다 디스크 문제를 조금씩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조금 있다고 모든 게 다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계적인 자극뿐만 아니고 이런 돌출된 디스크의 주위로 어떤 통증을 유발시키는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그 생화학적 물질이라고 하는데 케미컬 톡신이라고 하는데 이 많은 물질들이 여기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신경근 자체를 자극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염증 반응이 신경에 일어나게 되면서 극심한 통증이 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오려면은 첫째 물리적으로 디스크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화학적인 통증 반응이 일어나야 비로소 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물건을 우리 환자분들 외래에서 물건을 줍다가 뜨끔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좀 이상하다 하다가 2, 3일 뒤부터 못 움직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사이에 이러한 화학적 반응이 한 2, 3일 정도 진행된 다음에 주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디스크 탈중의 원인 간단합니다. 그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운동 또는 노동으로 인해서 퇴행성 디스크 자체가 터지면서 디스크 탈출중으로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퇴행성 디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잘 맞는 운동을 하시고 노동의 강도도 줄이시고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더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제일 중요한 네 가지 하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 허리 근력 강화, 그다음에 자세 교정, 그다음에 무리한 일 금지, 마지막으로 흡연, 술. 자, 이것만 좀 오늘은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 생활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동물처럼 걸어다니면은 동물처럼 네 발로 걸어다니면은 디스크란 병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디스크란 병은 우리가 두 발로 걸으면서 얻게 되는 어쩔 수 없는 병이 되죠. 두 발로 걸으면서 이 디스크 자체가 하중을 받게 되면서 생기는 구조입니다. 누워있을 때나 옆으로 있을 때 압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디스크에 압력이 안 가해지니까 그렇죠. 보통 서 있어서 100으로 했을 때 반 내지 4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앉아있게 되면은 약 1.5배에서 2배까지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허리를 앞으로 굽힐 경우는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가게 되고 제일 안 좋은 자세는 우리 고스톱 치는 자세 있죠. 고스톱 치는 자세. 그거는 거의 3배에서 4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바닥에서 고스톱 한 달만 치면은 웬만하면 다 디스크 걸립니다. 방바닥에서. 절대 그런 자세는 하시면 안 되게 돼요. 왜 이러느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우리 상체 체중이 이 허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발목, 이쪽 발목 발가락 관절, 무릎 관절, 여기에 고관절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관절, 그 다음에 천장골 관절, 여기에 다 분산됩니다. 마치 이렇게 우리 상체 체중이 척추에서 쭉 내려오는 체중이 여기 M 구조에 의해서 양쪽 발 관절에서 다 분산이 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앉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앉으면 앉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발에서 하는 모든 관절의 압력이 역할이 다 소실됩니다. 그래서 앉아있으면 압력이 1.5배에서 2배 정도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신 분은 지금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계속 앉아있는 게 별로 안 좋은, 한 20분 됐는데 여러분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여러분 다 일어나서 조금 서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허리 아프신 분들은 특히 우리가
우리 자제분들, 여러분들한테, 옛날에는 이제 계속 앉으라고, 계속 같은 자세로 오래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허리병 만드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힘드시면 수시로 일어나서, 1시간에 보통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자꾸 일어나서 움직여주세요. 이런 것들은 허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앞으로 굽히게 되면은, 이 디스크 압력이 앞으로 걸리면서, 디스크가 뒤로 빠지는 힘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립자세라는 거는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입니다. 이 허리 자체가 쑥 들어가야 디스크 자체가 보호되는 자세죠. 중립자세라 함은,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귀, 그 다음에 어깨선, 어깨 중심선 있죠? 요 선이 일치되는 라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하는 일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쭉 아래를 내려다보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걸 또 버티기 위해서 허리가 또 약간 굽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들이 다 모든 병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서 보실 때 가슴을 피시고 턱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귓선이 어깨선과 일치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뭐 힘드시면 언제든지 일어나시고 또 앉으시고 그러면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허리가 너무 이렇게 목이 앞으로 빠지게 되면 허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굽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빠지는 일이 발생하죠. 또 너무 이렇게 뒤로 제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는 앞쪽 디스크가 대개 한 70%의 하중을 받고 뒤쪽이 약 한 30% 정도 받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뒤로 제끼게 되면은 뒤쪽의 관절이 좀 부하가 걸려서 이 후관절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이제 중립적인 자세, 귀와 어깨선이 일치되는 자세를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른 자세를 한 이유가 바로 가장 경제적인 자세, 우리가 힘이 적게 드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를 하시는 게 디스크에 미친 영향이 가장 적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굽히는 자세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세를 하면 할수록 디스크병은 당연히 걸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죠. 이분 보시면 허리를 뒤로 충분히 안 제끼고 있습니다. 허리가 앞으로 구부정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세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디스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쪽은 줄어들고 그 줄어든 힘에 의해서 뒤쪽은 벌어지면서 디스크의 이 말랑말랑한 쇠기 뒤쪽으로 쑥 빠지겠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디스크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오래 앉아있기도 있을 뿐더러 나쁜 자세로 앉아있게 되면은 디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디스크병들이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삐질삐질 나오게 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들 중에서 이런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이 들어서까지도. 이러한 운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친구들 때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운동들인데, 각종 요가, 그 다음에 각종 헬스클럽, 그 다음에 TV에서 잘 모르시는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운동시킵니다. 그러면 이거 디스크 다 터져서 저희한테 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안 하시려면 이런 굽히는 자세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굽히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압박 힘에 의해서 디스크가 뒤로 다 빠지게 되죠. 여기 보십시오. 디스크 다 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굽히는 자세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아침 일어날 때부터 굽히는 자세인데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허리를 굽혀서 일어나야 되고, 신문 주울 때도 허리 굽혀야 되고, 세수할 때도 허리 굽혀야 되고, 양말 신을 때도, 그다음에 물건을 집을 때도, 또 아이를 들어올릴 때도 전부 다 굽히는 자세를 해야 됩니다. 물론 생각 없이 이제 막 하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집에서 손빨래 해도 허리를 굽혀야 되고, 그다음에 바닥 청소 해도 허리 굽혀야 되고, 또 이제 세탁해서 빨래 옮길 때 허리 굽혀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밥상 옮길 때도 허리 굽혀서 옮기셔야 되죠. 또 직업적으로 용접일이라든지 식당 일,
또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이제 윗몸 일으키기, 그다음에 공부할 때 컴퓨터 오래 하시는 그 청소년들 전부 다 허리를 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들을 다 교정을 하셔야 우리가 허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허리 굽히는 것 중에서 윗몸 일으키기 하다가 디스크 터진 분들을 저희 외래 굉장히 많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하게 되면 이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당기는 힘에 의해서 앞쪽은 압박을 받게 되면서 동시에 디스크는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두 가지 힘에 의해서 디스크는 신경적으로 더 탈출하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하신 분들, 아주 운동 선수들 이외에 이렇게 허리 굽혀서 운동하시는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 꼭 디스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은 절대 피하셔야 될 운동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자, 윗몸 일으키기 대신에 할 수 있는 복부 강화 운동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러한 공중 자전거 타기. 공중 자전거 타기 보시면은 허리가 굽어지나요? 안 굽어지나요? 여기 보시면 허리가 안 굽어지죠? 자, 허리가 굽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근의 운동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에 큰 무리가 없이, 물론 이제 디스크 탈출이 심할 경우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 자, 다음, 또는 다리 들어 올리기.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굽어지지 않으면서 주로 이제 하복부 근육을 강화시키는 건데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안 하고도 복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고스톱 치는 자세 말씀드렸죠. 이 쪼그려 앉으면서 치게 되면은 전적으로 허리에 많은 하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고스톱 치겠다 그러면은 이런 자세로 치지 마시고 식탁에서 앉아서 치시고, 그 다음에 허리 뒤쪽에는 쿠션을 다 넣어서 이렇게 허리를 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시로 광팔면서 자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강의 들으시면서 불편하면 자꾸 일어나세요. 같은 자세 오래 하는 거 자제분한테 강요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뒤로 젖힐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앞으로 굽히는 거는 괜찮으니까 뒤로 젖히는 거는 디스크에 보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 뒤로 젖힐 때는 우리의 작용점, 그러니까 축이 되는 점은 디스크 후반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젖힐 때. 그래서 앞쪽은 늘어나고 뒤쪽은 압박받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박받는 힘에 의해서 디스크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신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허리를 뒤로 젖히든지 앞으로 굽히든지 뒤로 젖힐 때 모두 다 디스크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우리 국민체조 등배 운동 이런 자세 있죠. 젊을 때는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디스크가 야들야들할 때. 근데 20대 넘어가시면 디스크들이 이제 딱딱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자세가 가장 병을 많이 만드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체조가 바로 국민 디스크를 만들어주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대신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그 등배 운동에서 하는 것 대신에 할 수 있는 운동 스트레칭이 바로 이런 스트레칭입니다. 즉 등 뒤쪽 다리 아래쪽으로 가는 근육을 늘려주는 게 그 운동의 목적이거든요. 반동이 없어야 됩니다. 스트레칭의 원칙은. 반동을 준다는 거는 우리가 관절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관절 자체에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속도는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통증이 있는 범위에서는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천천히 하셔야지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은 그 관절 자체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하는 그 등배 운동 대신에 앞에 손을 잡고 기지개를 펴는 듯한 저런 자세를 취하셔야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많이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디스크 탈출증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고양이 체조 방법인데요. 고양이 체조가 그러면 왜 디스크 탈출증에 좋은가? 사실 그걸 제대로 설명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도 만들고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서 잠깐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 고양이 체조를 하게 되면은 앞쪽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뒤쪽은 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요. 젖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이지만 중요한 거는 중력이 이제 밑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체 체중이 현재 디스크에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서 젖힐 때는 상체 체중이 다 걸려서 이 디스크에 걸려서 일어나기 때문에 디스크가 그 뒤쪽으로 빠지지만 이렇게 엎드려서 하게 되면은 이 상체 체중은 이 팔에 의해서 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양이 체조를 하게 되면서 디스크가 조금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은 이 상체 체중을 디스트랙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견인하는 방법입니다. 약간 머리를 낮게 하면은 이 디스크 자체의 간격이 좀 늘어나면서 이 드러날 디스크 자체가 그 원래 자리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변형된 방법으로 이제 이 팔로 지지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디스크가 심할 경우는 오히려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퇴행성 디스크 정도에서 시행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계적으로 이 정도 하시다가 괜찮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몸통 돌리기 방법 있죠. 이렇게 열심히 돌립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젊은 친구들은 가능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반동을 이용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해병대들 하는 PT 있는데요. 이거는 그 왼쪽 거보다 더 허리에 많은 부담을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틀어지는 힘이 가해짐으로써 더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안 되고, 다음 20대 넘어가신 분들은 이 정도 가볍게 천천히 회전을 천천히, 아까 우리가 반동을 주면 안 된다 그랬죠? 항상 천천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 차츰차츰 그 회전 각도를 늘려가시는 이런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셔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뭐 대부분 저희 그 디스크 탈출증이나 퇴행성 디스크는 치료가 됩니다. 수술까지 안 가시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또 대부분 그럴 경우는 수술로 가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다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빨리 조기에 해결을 해줘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다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뭐 대소변이 약해지거나 마미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걸 놔두게 되면 나중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대변 소변을 못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운동신경이 마비될 때 발가락이나 발목 힘이 마비될 경우 이 감압 수술을 늦게 했을 경우 이 경우는 마비가 지속돼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그다음에 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도 못 주무시고 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고,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는 재활치료로 해결이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재활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금 몇 가지는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물치료라든지 물리치료, 그 다음에 뭐 전기자극 치료, 그 외에 이제 설명드리면은 여러 가지 약물들을 써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신관 오시면 아시겠지만 해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센터로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앞에서 말하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이 없어서 안전하고 노인분들도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주 타겟은 그 퇴행성 디스크에 있어서의 그 심부 근육 강화를 관절, 디스크의 손상 없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병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방법이고요. 자기 체중을 이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허리에 굽힘이 없는 거죠. 굽힘이 없으면서 척추의 주위를 360도 강화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안 좋은 분들, 헬스클럽에서 무리하게 운동을 다치신 분들은 그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함으로써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수 그 안정 치료라고 해서 이제 손을 이용해 가지고 압력을 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스타트 보시면은 관절들을 모빌리제이션 시키고 유연화를 강화시키면서 천천히 진행하면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제 압력을 빼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척추를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메덱스라는 방법이 있고요. 적절한 각도 내에서 우리가 그 토크를 조절함으로써 환자 부상 없이 시행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충격파 치료기 아니면 슬링 치료, 이거는 이제 관절을 유연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방법, 그다음에 버트 트레이라는 견인기를 통해서 압력을 빼는 방법,
그다음에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그다음에 근육 치료, 적외선 치료, 뭐 심부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을 다 믹스해서 그 환자분 상태에 맞게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그 급성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악압성 통증, 만성 통증에 따라서 그 우리가 퇴행성 디스크를 거의 대부분 수술 없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저희 병원에서 많이 치료된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런 컴퓨터 유도 치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디스크가 나온 경우도 이제 신경을 직접 누르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재활 치료를 통해서 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분 그 WH라는 그 아주 좋은 기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너무 아프셔서 실려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이제 입원 치료하고 컴퓨터 유도 치료하고 도수 치료 해가지고 증세가 많이 호전돼서 태어나셨던 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지만 그 신경이 빠져나오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쪽 부위를 간신히 이분은 피하셨어요. 그래서 그 운동신경의 마비라든지 대소변 장애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하고 꾸준히 외래에서 치료받고 한 6개월 뒤에 한번 다시 확인했고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요. 최종적으로 환자분이 한번 알고 싶다 그래서 10개월 뒤에 확인했는데 거의 디스크가 다 흡수돼서 수술 안 하고 완치 판정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 뭐 중앙일보의 기자분이신데요. 편집국에 계신 분이신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심하게 터져가지고 딴 병원에서 이제 수술 권유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디스크가 굉장히 큰데도 이 척추관 자체가 선천적으로 약간 큰 타입입니다. 그래서 신경들이 이렇게 도망갈 구멍이 있어서 이분도 이제 재활 치료로 하기로 시작하고 환자분 본인도 수술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고 6개월 동안 아주 하셨고 보시면은 이게 6개월 뒤의 사진입니다. 이 보이시나요? 예, 가운데 이만큼 있던 디스크가 다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 신경내를 꽉 차지하고 있는 이 디스크 자체가 많이 거의 다 흡수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센터로 지금 하고 계시고요. 대금 보시는 분이신데 딴 병에서 마찬가지로 수술 권유받고 근데 자기는 도저히 지금 수술하면은 자기의 그 직업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달라고 해서 치료하셔가지고 한 8개월 정도 그래서 재활 치료하시고 이 보이시나요? 디스크 나온 거? 이 디스크가 다 이제 흡수돼서 완전 증상 좋아지셔서 너무 기뻐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한 이제 예방법 내지 운동법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목은 허리와 마찬가지로 만곡이 전만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만곡이라는 거는 이 반대대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디스크가 보호되는데 목이 이렇게 그 일자목 들어보셨죠? 목이 뻣뻣한 거. 심지어는 거북이처럼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현대인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턱 이렇게 내밀고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자세가 어떤가? 자기 귀와 자기 어깨 중심선이 일치하는지 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꼭 고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그 이유가 목이 이렇게 앞으로 굽게 되면 이 머리가 중력에 의해서 수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디스크는 어떻게 힘을 받습니까? 마치 활처럼 뒤쪽으로 빠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아까 허리에서 설명드린 거랑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경추의 디스크병을 야기시키게 되는 겁니다. 옛날 고침단명,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이 높게 베개를 비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목 뒤가 다 뜨게 되죠? 그러면서 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처럼 붓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연히 안 쓰시겠지만 이러한 베개는 쓰시면 안 됩니다. 앵글을 보시면은 이 뒤쪽을 앵글 보시면은 이러한 앵글로 이루어지는 그 베개를 쓰셔야 목이 그 경추 전만곡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메모리 폼 베개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2단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이걸 거꾸로 쓰시는 분도 계세요. 낮은 거를 이 밑에 받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좀 높은 부위가 목 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 뒤를 완전히 커버를 해야 우리가 경추 전만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좀 그림이 나오는 한가요? 이상한데. 이렇게 보시면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그래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디스크가 더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는 당연히 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귀의 중심선과 어깨선이 일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턱을 집어넣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보세요. 이렇게 자기 손을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추 디스크가 그냥 바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턱을 자꾸 당기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되면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한번 좀 머리를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등척성 목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 해서 자기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 그림처럼.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냐? 이 라인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라인이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지 마시고 딱 이건 가운데 서가지고 자기 손을 이용해서 깍지를 껴서 이렇게 목을 뒤로 밀어보세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스트레칭 하는 건데 좌우로 스트레칭 하는 방법. 이것도 뭐 세게 밀 필요 없죠? 부드럽게 밀어주시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하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스트레칭 하지만 단지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항상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또 집에서 서로 이제 부부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목에다 넣고 가볍게 약간 뒤쪽으로 당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에 자제분들 많이 계시죠? 공부 많이 하실 텐데요. 또 컴퓨터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기 눈높이랑 맞춰야 됩니다. 이 모니터의 높이랑. 안 맞으면은 이 높이를 맞추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이 우리가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책상이 너무 낮은 경우 이런 데는 책꽂이나 이런 책받침을 사용해서 목이 굽혀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한 노트북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요. 노트북 쓰실 때 꼭 받침을 써서 이 높이를 자기 눈에 맞추도록 하셔야 목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집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저는 이제 책받침을 꼭 씁니다. 고시생들이 쓰는 책받침이죠. 이런 걸 써가지고 눈높이를 다 맞춰줘야 되고요. 모니터 높이가 낮기 때문에 밑에 책을 깔아가지고 높이를 좀 맞춰줬습니다. 여러분도 자제분들이 있으면은 집에서 오늘 당장 이렇게 좀 시행하시고, 이 뒤에 책받침 이거 얼마 안 합니다. 뭐 한 2만원, 3만원이면 사니까 자제분들 위해서 하나씩 갈 때 사들고 가세요. 자, 이제 허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굽히는 자세가 제일 안 좋다고 그랬죠. 굽히는 자세에서 물건을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허리병 만드는 자세죠. 물건을 때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꼭 허리를 세워서 허리를 보호한 자세, 또는 한쪽 팔로 상체 체중을 지지한 자세, 이런 자세로 물건을 드세요. 그냥 버럭버럭 힘 자랑한다고 드시면은 나중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신문 줍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항상 저는 이렇게 줍습니다. 한쪽 팔로 문잡이를 잡아서 상체 체중을 분산하고 한쪽 손으로 신문을 줍습니다. 또는 집에서 물건 줄 때도 힘자랑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제가 꼭 손으로 한쪽 무릎을 잡고 이렇게 줍는 방법, 그러니까 즉 상체 체중을 분산시키는 거죠. 이러한 방법들이 다. 기침할 때, 기침하다 디스크 터진 분들 참 많습니다. 저희 외래에 뭐 너무 많아서 일일이 셀 수도 없는데요. 허리를 이렇게 굽히게 되면은 디스크 자체는 아주 빠져나오기 쉬운 자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게다가 기침하면서 그 순간적인 복압이 굉장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 압력이 다 디스크로 전달되죠. 그래서 기침할 때 이렇게 구부정하게 하시면은 안 되고요. 이렇게 서서 아니면은 앉아있더라도 허리를 바싹 피던가 아니면 벽에 이렇게 손을 기대면서 선자세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허리가 펴져 있죠? 그럼 허리가 펴져 있으면은 디스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터져 나오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침할 때는 꼭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건을 이렇게 드시는 분은 물론 없겠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뭐 가령 밥상을 나른다든지, 뭐 무거운 물건이 부피가 너무 커서 안쪽에 모을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애를 욕조에서 들어 올린다든지, 그게 다 이런 자세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세가 되면은
이 무게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그 부하는 이제 지렛대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리에서 이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애를 들 때라든지 물건을 들 때라든지 운반할 때 몸 중심에서 운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 두 가지입니다. 현대인의 병이 많은 게 자동차 생활과 그다음에 사무실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현대인의 이 디스크병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일단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디스크 퇴행을 유발할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앞쪽으로 구부정하게 앉게 되면은 이 굽히는 자세가 돼서 디스크에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등에 충분히 허리를 핀 채로 기대고, 목도 가능하면은 뒤에 목 받침에 충분히 기대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이제 쉽게 책상 옆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디스크가 있는 분 또는 퇴행성이 있는 분은 집에서 수시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가 심한 경우는 이렇게 하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약간 앞쪽으로 해서 장화 견인을 좀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 철봉 있죠? 이 방문 틀에 끼는 방틀 그 철봉이 있는데 그 철봉을 하나 설치해서 수시로 이렇게 매달려주기 바랍니다. 굳이 다리가 다 땅에서 뜰 필요가 없습니다. 붙여도 허리 힘만 쭉 빼고 잠시라도 이제 느려지는 습관을 좀 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디스크가 심한 경우는 마찬가지로 다리가 조금 앞으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또는 의자 사이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압력을, 자세를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서 디스크의 압력을 빼도록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앉아있을 때 당연히 여러분 잘 지금 앉아 계시겠지만 이렇게 가슴을 충분히 펴시고 이 허리가 앞으로 구부정하지 않도록 또는 이렇게 삐딱하게 앉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가 제일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스톱 치는 자세죠, 일명. 이 자세가 나쁜 이유는 이제 이 자세가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보다 그 디스크 압력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먼저 허리가 구부정하게 있죠. 그래서 그 자체로도 압력이 높고, 동시에 이 고관절 이하의 모든 관절에서의 체중 분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에 뭘 기대거나 아니면 이 허리 밑에 받침대를 대서 앉아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자세 바로 하셔야 되겠죠. 자, 이상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세를 실천해서 병을 초기에 예방해서 이렇게 늘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